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9일 오전 9시입니다. 오늘자 미국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델라웨어에서 요양 중인데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뉴욕타임스는 사퇴하면서 부통령 해리스 씨를 후임자로 추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신문의 보도를 종합하면은 금년간에 아마 며칠 안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사퇴를 선언할 가능성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몇 시간 있으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열리고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합니다. 후보 수락 연설 내용이 과거의 투쟁적인 그런 모습과는 딴판으로 화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요 며칠 사이에는 민주당의 지도부 인사들이 직접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사퇴를 권유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의 큰 모멘텀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이 또는 공화당 지지자가 후보직 사퇴하라 하는 것은 가볍게 넘길 수가 있지만은 다가오는 11월 총선에 출마하는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 주지사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확인된 것만 해도 펠로시 전 하원 의장, 그리고 척 슈머 상원의 민주당 지도자, 그리고 하원의 민주당 지도자 등등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보직 사퇴를 건의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측근들에게는 바이든으로서는 이번 선거에서 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퇴를 건의한 사람들이 언론에 그 사실을 유출시켜 가지고 여론의 압박을 가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사퇴를 선언한 다음에 빨리 후보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제 전당대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상 후보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후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도 나는 해리스 씨가 대통령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자격이 있기에 내가 부통령으로 선택을 했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카멀라 해리스죠. 카멀라라는 말은 그 인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올해 우리나라식으로는 만 60세입니다. 검사 출신이고 이분의 가계가 재밌습니다. 어머니는 남쪽 인도 출신입니다. 브라만 계급 출신이니까 아주 최상급
집안 출신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자마이카계 흑인이라고 합니다. 자마이카계 흑인, 그리고 인도, 아시아 흑인, 그러니까 배경이 좋습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려면은 여성표, 아시아표, 흑인표, 이스패닉표 이런 표를 많이 규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가문이 좋다는 겁니다. 해리스 씨는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에서 검사로 쭉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상원으로 진출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49에 결혼을 했습니다. 입양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변호사 출신입니다. 해리스 대 트럼프 이렇게 지금 가상 대결을 붙이고 있는데 해리스가 확실하게 트럼프보다 유리할 것이다 하는 여론조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한 1%포인트 차이로 지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해리스가 대타로 나올 때는 기존의 여론조사와는 아주 딴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11월 대선에서 해리스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식으로 바이든이 계속 밀고 나가면은 지는 것은 확실한데 해리스면은 해볼만 하다 해서 역전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이 아연 활기를 띠게 되고 60세의 해리스 그리고 79의 트럼프 나이 차도 있고 이제 바이든과 달리 해리스는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에 앞으로 정치권이 서로 공격하는 이런 자세를 좀 자제하자는 투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트럼프를 민주주의 적으로 모는 그런 공격을 앞으로 하기가 어렵게 스스로 만들어 놓았는데 해리스는 거기서 탈피해 가지고 아주 신선하게 트럼프의 문제점을 공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민주당 이 지도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상하원 다 잃게 되고 대통령직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대한 변화는 정치 흥금을 하는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분간 정치 흥금을 중단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바이든으로 하여금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역사에 이름이 남으려면은 노령의 분리점을 무시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역사상 민주당이 최악의 참패를 했다. 그래야 4년 동안의 업적이 날아갔다. 한 개인의 아집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폭망하고 트럼프라는 아주 위험한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는 역사적 평가를 면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아주 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의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은 이건 역사에 남을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연하다가 미국 선거를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트럼프야말로 미국 민주주의의 공적이고 자유세계의 두통거리고 세계의 문제하다 하는 그 대통령 탄생에
자신이 도움을 주는 꼴이 되는 것은 아마 역사적 평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으로서는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미국의 정치판이 근본적으로 한 번 더 뒤집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